송원재TV 시작합니다. 임종석 민주당 중성동갑에서 컷오프가 됐죠. 임종석이 지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뒤집어졌을까? 임종석이 어제 밤까지 이낙연에게 탈당하겠다. 탈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당 계열 제3지대와 민주당 이재명이 구속이 될 것이다. 또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이재명이 당권을 쥐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 다음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예상으로 임종석이 포스트 이재명을 노린다. 이게 탈당하고 난 뒤에 이렇게 포스트 이재명을 노린다. 다시 과거의 민주당 제3지대와 이렇게 묶어서 이낙연이 이야기하는 진짜 민주당으로 되돌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밤까지 임종석이 탈당하겠다라는 걸 주변에도 밝혔는데 갑자기 지난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늘 새벽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 자신이 컷오프 된 이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재의결해 달라고 했는데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충분히 알아듣겠다. 이렇게 이재명에게 반발하던 임종석이 지난 밤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 잔류하겠다. 뭐 출마는 못하는 것이고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겠다. 이런 걸로 읽힙니다. 도대체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윤영찬입니다. 윤영찬이 이 조홍천이나 이원욱 등이 탈당을 할 때 함께 탈당하겠다라고 했다가 30분 전에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등을 비롯해서 친문계에 이 잔류 종용이 있었다. 잔류해야 한다. 우리가 민주당의 주류다. 이 선산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논리,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영찬이 탈당하겠다라고 했는데 30분 전에 입장을 바꿉니다. 임종석이 탈당하겠다라고 했다가 지난 밤 사이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임종석이 그렇게 대단한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운동권 정권이 되면서 그 대표 선수로 임종석을 비서실장에 임명을 했던 것이죠. 또 이번에 임종석의 컷오프를 놓고 한 달 가까이 이재명과 이런 이 줄달리기를 벌이면서 임종석이 친문의 대표 얼굴처럼 대표 선수처럼 이렇게 성장한 것이죠. 임종석은 지금 전화기를 끄고 이낙연과도 연락이 되지 않고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윤영찬에 이어서 임종석의 이런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이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문재인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한 데는 적어도 문재인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라고 정치권에서는 읽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태도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다. 물론 임종석이 이낙연과 좀 차별화를 둔 것도 있고 임종석이 이재명 이후를 노리려면 민주당 내에 있는 것이 좋다. 총선에 패할 것이다. 뭐 이런 전국을 읽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이 이렇게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재명이 이렇게 밀실사천을 하면서 가장 척을 진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을 가장 크게 배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 초에 문재인을 만나서 양산을 가서 문재인과 이재명 이 통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요구를 상당히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깨놓고 보니까 이제 모두 친문 핵심들은 다 쳐내기를 하고 있다. 문재인으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정치적 리스크, 이런 식으로 가서는 총선에서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이재명은 총선에 패하더라도 민주당을 개딸당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당, 이걸 문재인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문재인의 스타일상 절대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또 문재인은 이런 정치적 결단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선명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물쭈물하는 그런 정도죠. 이 정무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으로서는 이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계 중에서 이재명에게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이재명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이재명의 경쟁 상대가 되고 이재명의 말을 듣지 않을 사람들은 모두 쳐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문재인이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임종석, 윤영찬 일단 당에 남아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더 현명할 것이다. 제3지대로 나갔을 경우에 총선 패배 책임론이 부각이 되면 제3지대에 있는 것보다는 당에 있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문재인의 선택, 문재인의 결정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임종석이 지난밤에 결정을 바꿨다. 이렇게 읽힙니다. 문재인이 아니고서는 임종석, 윤영찬 지금 다른 사람들 그 결정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기는 힘들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탈당을 한 서른을 비롯해서 홍영표도 탈당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입니다. 임종석이 탈당은 하지 않았지만 이낙연은 광주 출마를 강행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낙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규모는 좀 작아지겠지만 민주당 탈당파들 이 합류하는 인사가 10명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제3지대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구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집단은 이낙연 집단이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리얼미터는 ARS 조사이기도 하고 이 여권에 대해서 지지율이 가장 낮은 여론조사 기관이었습니다.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민주당이 10%포인트 앞섰습니다. 국민의힘에. 그런데 이게 3주 전부터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률을 이루다가 이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7.6%포인트까지 앞서기 시작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41.1%였습니다. 일주일 전 41.9%보다 0.8%포인트 떨어진 수치긴 하지만 4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입니다. 국민의힘 46.7%, 민주당 39.1%입니다. 7.6%포인트 차이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3.2%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 지역과 부산 경남입니다. 소위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입니다. 지금 전국을 놓고 일주일 단위로 여론이 가장 많이 출렁이고 있는 곳이 서울과 부산 경남입니다. 서울에서 10.5%포인트, 일주일 만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9%포인트, 국민의힘이 상승을 했습니다. 10% 가까이 이렇게 국민의힘이 일주일 만에 지지율이 상승을 했다. 한동훈 위원장의 공천 작업,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모두 작동을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차이가 10%에서 15% 이까지 차이가 나게 되면 서울 선거는 상당히 많이 기울었다. 분위기가 많이 기울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호남을 제외하고 경기 인천에서는 이제 박빙의 승부다.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의 개혁신당 지난주보다 1.2%포인트 내려서 3.1%입니다. 개혁신당 이야기 잠시 뒤에 하고요. 개항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희룡이 식당을 돌다가 지난 휴일 기간 동안 욕설을 들었죠. 밥맛 없다 저리 가라 그런 욕설까지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원희룡의 대응입니다. 이 진정성, 간절함입니다. 개항을 민주당원이라 하더라도 자기와 악수를 해달라, 대화를 하자. 개항의 발전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지난 25년 동안 이 개항에서 민주당을 지지해서 이재명과 송영길 당대표까지 나왔는데 개항이 왜 발전하지 못했느냐. 이 발전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 개항의 침체를 정치적 이득으로 연결하는 민주당의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 정치인이나 정당이 있는 이유는 유권자들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언제나 바뀌는 것이고 정당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한 이 원희룡의 그 태도가 이제 점수를 따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기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원희룡이 이런 욕까지 들으면서도 그 간절함, 진정성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난 1일과 2일 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45.2,
원희룡 41.6입니다. 이 차이가 불과 3.6%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시면 지난달 말에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과 원희룡의 차이가 15% 정도 났습니다. 그게 이제 2주 전에는 10%포인트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3.6%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이 3.6%포인트는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원희룡이 이재명을 다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재명이 쫓기고 있다. 이 이재명이 이렇게 쫓기면서 지난번 선거구 획정에서 이 계양구을 이 선거구를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게리맨더링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선거구를 짰다. 그래서 또 이재명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의 민주당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선거구 획정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구 획정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한석 없애고 이 전북의 지역구를 늘리는 이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것은 총선을 이렇게 한 달쯤 남겨두고 선거구도 획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국민들의 지탄 때문에 이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는데 그 속에 이재명이 이렇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 선거구 획정까지 했다라는 부분은 또 이재명이 이렇게 사악한 장꾀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 그 계양을의 그 주민들이 원희룡에게 욕을 하는 것처럼 이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이재명에게는 불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쫓기고 급했으면 야당 대표가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대표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거구까지 이렇게 주물렀다라는 부분입니다. 참 이건 사악해 보이는 부분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명분이 서지 않는 거죠. 이런 식이라면 국회의원 뭐 254명 전원이 지금 다 이렇게 선거구를 바꾸고 싶죠. 그런데 그 짓을 이재명이 했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이것도 원희룡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일부 이재명에게 그렇게 유리한 지역 있다 하더라도 이 바람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계양의 분위기가 이번에는 원희룡이다. 원희룡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재명은 심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면 이런 선거구 획정을 놓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이 사악하게 꼼수를 부린 이 이재명의 태도가 더 응징받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 문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이 화성을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역구를. 화성을에 출마하겠다. 여기에는 이원욱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지역이 이원욱의 지역이죠. 이 화성이 이번에 지역구가 여러 가지 조정이 됐습니다. 이건 이준석의 결정적인 패착입니다. 이준석이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재명만큼이나 배지가 간절합니다.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건 읽힙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에 앞서다 보니까 이재명처럼 계속 잘못된 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욱의 코치에 따라서 이준석이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다. 여기가 민주당이 좀 강세 지역이긴 합니다. 청년들이 많고 또 이준석이 내세우기는 반도체 벨트, 양향자를 비롯해서 이원욱 자신과 함께 이렇게 반도체 벨트 공동 전선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명분을 세웠습니다. 반도체와 지금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준석이. 반도체는 삼성이나 SK에 맡기는 것이 맞고요. 또 정부가 알아서 다 발전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만들고 있다. 이게 이준석의 6억 6천만 원 그 국고 지원금을 떼먹는 것과 꼭 같습니다. 국고 지원을 받았죠. 국회의원을 5명 맞춰서 국고 지원을 받았으면 이준석이 굉장히 미안한데 잘못됐는데 국고 지원을 받게 됐다. 다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위성정당을 만들면 이렇게 현역 의원들을 꿔주고 이렇게 해서 국고 지원을 받지 않느냐. 어쩔 수 없다. 죄송하다라고 했으면 큰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걸 반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반납할 길이 없어서 동결해 두었다가 법을 바꿔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서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당원들이 모은 기부금 형태라면 기부를 할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자 이걸 기부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말을 또 뒤집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이 계속해서 지금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왜 이런 실수가 거듭이 되느냐? 이준석이 애초에 김종인을 끌어들이면서
이낙연과 손절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지금 개혁신당에 와서 할 일이 없습니다. 김종인은 원래 있는 부잣집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은 이런 부잣집에 와서 칼질을 하면서 좀 중도 외연 확장 이런 것으로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왔는데 지금 개혁신당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역구에 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3지대에 있어서 지역구 승부가 되는 곳은 그래도 이낙연 쪽이다. 지금 조국신당과 이준석의 이 개혁신당은 이 비례대표 정당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준석이 지금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고 이낙연과 손절을 하고 김종인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은 계속해서 지역구 출마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의 정치적 계산이죠. 김종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비례대표 정당쯤이 아닌 그래도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뭐 씨앗을 뿌리는 이게 그렇게 돼야 자기 체면이 사는 거죠. 이 이준석의 착각입니다. 이준석은 김종인을 이용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삭 줍기도 안 되니까 어떻게 사람을 모아보자라는 것인데 김종인이 사람을 모으는 데는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착각이 일어나면서 이준석이 지금 국회의원이 될 수 있으려면 그 가능성은 비례대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가야 하는데 지금 등 떠밀려서 이렇게 화성에 출마하겠다. 이건 뭐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거죠. 이준석이 명분이 있으려면 서울이나 대구에 출마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명분도 없고 실질적으로 이 화성에 출마를 해서 이준석이 가능성이 있느냐. 민주당에서는 현대자동차 그 사장 출신을 지금 공천을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공천자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략지역으로 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 이준석이 출마를 하면 이 화성을은 이제 3파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젊고 참신한 사람을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당선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 전국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게 되면 정당 지지율에서 만약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면 호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국민의힘이 정말 해볼 만한 승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착각, 이준석의 실수가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실수가 잇따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게 지금 이재명과 이준석이 똑같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